안녕하십니까. 술단과 함께하는 세상의 이런 차비. 오늘 아주 멀리서 게스트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산에서 올라온 이경수라고 합니다. 너무 멀리서 오신 거 아니야? KTX 옮겨왔지 뭐 제가 걸어왔나요? 저는 의료 관련된 컨텐츠라든지 뭐 전략 기획, 그다음에 운영 관련돼서 병원 쪽 일을 주로 담당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병원 관련된 오늘 부산에서 오신 이경수 대표님하고 오늘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첫 곡 잘 들었습니다. 노래 참 좋네요. 네, 노래 좋네요. 꼭 안아주세요. 네, 제주도에 계신 강화다림 씨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계세요? 네네네. 네.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료 관련된 이경수 대표님 모셨는데 우선은 하시는 일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럴까요? 네. 뭐 일단 병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현재 하고 있는데 어찌 하다 보니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받고 진료받고 뭐 수술하고 입원하고 이런 프로세스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면은 디테일한 부분도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 뭐 제가 다니는 회사가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였다면 그 회사명을 대면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게는 설명하기 좀 애매해서 컨텐츠 위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첫째 제가 하고 있는 건 의료 관련 MSO라고 하는데요. MSO? 예, 뭐냐면 매니지먼트 서비스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병원 경영 지원회사예요. 뭐냐면 2012년도에 의료법이 바뀌었거든요. 뭐냐면 전에는 의사 한 분이 프랜차이즈 지점들을 수십 개를 소유하고 경영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유디치과라든지 함소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한 분이 지점을 다 컨트롤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 이제 1인 1개소법이라고 법이 바뀌면서 의사 한 명이 병원 하나밖에 할 수가 없는 법이 바뀌다 보니까 지점들을 못 만드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를. 지금 다 불법이에요. 그래요? 이게 되면 사무장 병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생긴 게 뭐냐면 직접 핸들링을 못하니 옆에서 이제 좀 편법일 수 있는데 병원 지원, 예를 들면 뭐 인력, 그다음에 마케팅, 공동 마케팅, 그다음에 의료 장비 납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고 위탁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경영을 하는,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핸들링할 수 있도록. 의사 브랜드는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는 여러 병원을. 소유주는 다 틀리게 되니까. 지점들이 다 이제 소유주는 틀리고 대신 이제 직접 지배를 못하고 간접 지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지주회사. 이거 합법이에요. 이건 합법. 근데 그런 병원의 경영 지원을 서비스하는. 예. 거기 보면 뭐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진료 관련된 거, 인력, 노무, 그다음에 개원 프로모션, 의료 장비, 인테리어,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청구 같은 것들, 그다음에 법률적인 거, 의료사고 났을 때 법률 서비스 한다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다 할 수 있는 토탈 뭐 경영 지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이제 메인 제가 업무였고, 그다음에 제가 MSO 개념을 만든 1세대거든요. 이 개념이 한 10년, 2012년도 이후에 생긴 거이다 보니까, 제가. 그전에는 없었네요? 없었죠. 뭐냐면 직접 핸들링 할 수 있었으니까. 직접 경영을 다 할 수 있었잖아요. 프랜차이즈를. 현재 요식업 백종원 씨처럼. 모든 지점들 다 핸들링 할 수 있었죠. 지금은 이제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회 소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거가 메인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의료 파생 제품들이 상품들이 많아요. 뭐냐면 이제 진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임의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디컬 화장품이라든지, 뭐 필러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획하고 제품 기획하고 그다음에 생산하고 유통망 개발하고 이런 것들 좀 했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엄청 그러면 광범위 하네. 그렇죠. 와이드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요. 깊이보다는 횡으로 넓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 모든 기업체 모든 그 부서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게 의료 마케팅이거든요. 네. 왜냐면 의료법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그 제약이 워낙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게 왜냐면 의료는 공공의 분야이다 보니까 네. 공공의료가 커요. 그래서 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민영 병원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의료는 한국 의료 시장에서 공공재 하다 보니까 미국처럼 민영 병원들은 없어요. 아직까지 불법인데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변하겠지요.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현장은 직접 또 해본 적이 있고 뭐냐면 이제 제가 프랜차이즈 성형외과를 제가 직접 브랜딩하고 개발하고 했던 게 이제 포에버 성형외과라고 지금 지점이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걸 제가 2017년도에 직접 네이밍부터 뭐 전략 기획 뭐 다 해서 3호점까지 만들고 제가 그 담당자로 넘긴 게 있었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포땡땡 성형외과 같은 경우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병원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런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대표님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이제 개원 컨설팅은 그러니까 병원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프랜차이즈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사이즈가 커요. 크다 보니까 일 자체도 많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는데 일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잖아요. 어떻게 올바르게 이 병원 브랜드가 안착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해는 속도라든지 속도라 하면 이제 뭐 확장성이라죠. 그러니까 지점을 여러 개 만들거나 뭐 브랜딩을 잘하거나 마케팅을 잘해서 많은 환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가 아니라 그다음에 그 대형 뭐 요즘 그 한방병원들 많잖아요. 네. 양한방 협진한 한방병원들 총괄 경영이사로 한 4년 정도 근무했던 적 있고 해서 물론 서울은 아니었지만 창원에서 한 4년 해서 뭐 저 매출 대비 4년 동안 뭐 2배 이상 성장시키는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는 뭐 현장하고 전략하고 뭐 자화자찬 같지만 이론과 실제로 다 경험했던 어쩌면 20년 가까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병원 쪽 비즈니스 이런 걸 지금 제가 이제 처음 들어봐서 여쭤보는 건데 네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을 이제 개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병원을 매출을 올리려면 그러면 어떤 뭐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돈을 받고 해주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제가 워낙 아시는 원장님이라든지 의사 네트워킹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 경우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리모델링 개념이에요. 뭐냐면 개원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제 뭐가 문제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컨설팅 해달라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좀 실제적으로 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병도 진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정확한 치료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진단 잘못하면 오진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분석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방향성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진료 아이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원장님이 왜 이 병원을 오픈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오픈 시작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중에 한참 가버렸는데 방향이 틀리면 그렇지. 다시 컴백에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부터 분석을 하고 저 심하게 얘기해서 6개월 하신 분이 계셨는데 폐허하라고 그랬어요. 돌아오긴 너무 늦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예 리셋으로 다시 한 적도 있어요. 6개월을 다 되돌려가지고 다시 세팅하기에는 그렇지, 뭐 시간적으로 비용도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이 날 것 같아서 폐업을 하고 컨텐츠를 다시 바꿔 진료 아이템을 다시 바꿔 다시 개원시켜준 것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통상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료적인 것만 했잖아요. 수술 잘하고 진료 잘한 것만 매진했는데 이제는 경영자 마인드가 없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본인 당신들이 직접 그러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경영자를 외부에서 아웃소싱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진료와 경영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듯이. 그래서 그런 병원들이 아마 그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5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유는 병원장들 다 하고 계시지만 아마 저 전문 경영인들 영입해서 그분들 성과를 못 내면 체계가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도 경영 마인드 없이는 병원은 안 됩니다. 왜냐면 워낙 또 경쟁도 심화되고, 예, 뭐 공급이 너무 많은 게 문제죠. 병원이 많고. 특히 그 일반 그 양방보다는 한방 같은 경우는 한의사들이 너무 많고, 예를 들면. 그렇죠. 공급이 너무 많아요. 공급이 너무 많아요.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소비자들이 의료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요. 반의사예요. 예를 들면 내 땡땡에서 다 검색해서 예를 들면 자기 질환을 다 알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미 자기 와서 증상을 나는 이러이러한 질환이니까 치료해달라고 의사한테 권유를 해요.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가불이 바뀌었죠. 그 정도로 소비자들이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려워요. 경영도 해야지. 그다음에 너무 똑똑해진 소비자들도 상대하다 보면 본인들이 더 그분들보다 소비자들보다 그렇죠. 알아야 되죠. 예,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원장님들은 화술 학원도 다니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설득 커뮤니케이션 학원도 다니고. 뭐냐면 옛날에는 원장님들이 그냥 갑이었잖아요. 그냥 이거 찍어 누르고 해서 지금은 환자를 설득시켜야 돼요. 이해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너무 똑똑해졌어요. 져가지고 쉽지 않아요. 진짜 의사란 그 직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 쉽지 않겠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병원 관련 저기를 하려면은 그 의료 지식이나 이런 것도 꽤 숙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공부 많이 했죠. 네. 상당히 복잡합니다. 진짜 저도 마케팅을 전에 이제 병원 하기 전에 그 마케팅 회사도 있어갖고 광고 회사도 있어갖고 뭐 신문사도 있어봤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그 상법에서 얘기하는 마케팅하고 마케팅의 그 바운더리하고 의료법에서 얘기하는 마케팅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뭐냐면 제약이 너무 하지 말라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편법을 계속 찾다 보니. 그렇죠. 아무래도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리스크도 많겠네요. 리스크 많아요.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범법자가 되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의료사고나 범법되는 거 많은 것보다 아까 얘기했던 뭐 사무장병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마케팅 이런 걸로 해서 하지 말라는 거 해서 뭐 직접적으로 인적 구속은 안 되더라도 벌금형 받는 의사들은 부직이 있습니다. 몰라서 뭐 그러시는 경우가 그래도 법은 용납이 안 돼요. 일단은 뭐 죄진 거 맞죠.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쉽지 않네. 그래서 그 변호사도 의료 전문 변호사 시장이 따로 있어요. 상당히 큽니다. 그것도 몇천억 시장이죠. 1년에 그것도. 근데 이제 통상 그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아직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갑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의료 사고까지는 아니어도 여튼 그 뭔가 내가 약간 병원을 갔다 왔는데도 뭔가 호전이 안 되고 이럴 때.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의료 소송은 어렵기 때문에 뭐냐면 증명의 당사자가 주체가 의사가 아니라 소비자, 환자예요. 환자이다 보니까 그 의료 분쟁 그러니까 의료 소송에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고 대신 의료 분쟁위원회가 있거든요. 뭐냐면 공적인 위원회가 있어요. 소비자 소보원처럼 거기에 분쟁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은 이미 이제 그 의사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했거나 뭐 객관적으로 이제 그 자료 소집이 됐다면 이걸 가지고서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그 자료를 가지고 무료입니다. 무료로 그 자료를 가지고서 진정을 하면 거기서 각 쌍방을 조사해서 조정을 해줘요. 해서 이제 만약에 의사의 책임이 크다 그러면 조정해서 합의를 보게 해주십니다. 안 되면
소송까지 넣어주고 무료 변론까지 넣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많이 모르시는데 이 제도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좋은 정보네요.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 예. 조정원인지 위원회인지 원일 겁니다. 아마. 많이 이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반 분들이 이런 데까지 찾아가긴 사실.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렇죠. 내 여동생이 불구가 되고 다른 얘기 같지만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원장 진료를 포기하는 게 워낙 많잖아요. 주로 인기과로 다 몰린 편중되는 게 있냐면 가장 많이 지원 안 하는 게 산부인과에 있거든요. 영어로 OBGY인데 산부인과가 두 개 과예요. 산과하고 부인과가 있거든요. 산과는 말 그대로 애를 낳는 게 산과고 부인과는 말 그대로 이제 여성 부인과 자궁 관련된 질환들, 여성 질환을 다루는 게 부인과인데 부인과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산과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출산 때 사망사고가 워낙 많아요. 아기가? 그렇죠. 아기가 죽을 경우도 있고 산모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그게 한번 터지면 속된 말로 병원에 문 닫을 수준이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산과 개원을 안 하고 중대에 포기하시는 거예요. 리스크가 많으니까. 리스크가 워낙 많아서. 가장 의료 분쟁 건수가 많은 게 산과입니다. 출산 때문에. 이건 소위 말해서 의사도 불가항적 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갑자기 이 탯줄에 감겨서 죽을 수도 있고, 산모가 또 예를 들면 자연분만 많이 돌아가시는데 아까 얘기했던 혈액에 그다음에 심장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과다출혈 이런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은 갈수록 산부인과 찾기가 더 쉽지 않겠네요. 이제는 소위 말해서 지금 강남 산부인과가 가장 유명하다는 우리나라 1호 산부인과 병원이거든요. 강남 삼성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산부인과가. 분당 차병원이 문을 닫아요. 산부인과로 가장 유명하다는. 그게 이제 산과가 없어진 거죠. 민원도 많고. 네. 그다음에 직원은 수백 명인데 출산율도 워낙 또 낮잖아요. 그렇죠. 그 등치를 유지 못하니까 수직 타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공의 분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지방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향이 이제 지방인데 지방에 산과 있는 데가 없어요. 분만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냥 대도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 예. 옛날엔 다 한두 개씩 있었잖아요. 그거는 진짜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죠. 그러니까 도미노 같아요. 아마 출산율 저하의 도미노가 많아요. 특히 의료계에서도 직격탄을 많이 맞죠.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예. 보시면 저희 때 예를 들면 우스운 얘기지만 저희가 이제 87년대 학력고사를 봤거든요. 네. 그때 100만 명이었어요. 학력고사. 수험생이? 그렇죠. 고3이. 근데 지금 29만이잖아요. 대학 정원이 32만이에요. 저희 때 정원이 25만이었어요. 대학 정원이. 100만 명 중에 4명 중에 1명밖에 대학을 못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학 정원이 더 많아요. 지원자보다. 네, 그 정도로 출산율이. 그러네요. 네. 갈수록 어려워져요. 반토막도 아니네요, 그러면. 4분의 1 토막 났어요. 야, 심각하네요. 야, 오늘, 그래도 이제 산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이제 병원은 꼭 우리, 그렇죠.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거. 병원이 딱 두 부리거든요. 네. 뭐냐면 이제 진료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임용 분야가 딱 두 개로 나눠져요. 뭐냐면 이제 직접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 있잖아. 내과, 외과, 수술하고. 응급이나 신경, 아니면 척추, 그다음에 뇌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고혈압, 그다음에 신장 관련된 거라든지, 당뇨라든지, 류마티스라든지. 근데 문제는 치료적인 분야가 있고,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대형 병원에서만 보통 취급을 하고, 근데 두 번째는 가장 많은 게 당장 치료 안 해야 되는 분야가 있잖아요. 임의용 분야예요. 치과나 안과는 좀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분야고, 임의용도 예를 들면 안에도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 그다음에 치과, 안과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임의용 관련된 게 예를 들면 치과 같은 라미네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안과도 같은 백내장 이런 게 아니라 라식 나색도 어떻게 보면 불편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 해도 될 수도 있거든요. 안경 쓰고 다니면 되니까. 근데 뭐 백내장이라든지 뭐 녹내장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치료를 해야겠지. 나머지는 이제 임용 시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소가 관심도라든지 지원이 다 임용 쪽으로 빠져. 왜냐면 돈이 된다. 그 다음에 의료사고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비급여라는 거. 우리 의료보험 체계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의료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30%에 의료보험 공제가 70% 내잖아요. 그게 이제 공공의 의료니까. 네네. 근데 나머지 비급여는 100% 비급여예요. 본인만 내기 때문에. 임용시장은 100% 본인 부담이, 그 다음에 가격을, 소비자 가격을 의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쉽게 얘기해 도수치료 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30분을 받는다 그러면, 3만원 받는 데가 있지만, 한 번 받을 때 30만원 받는 데도 있어요. 1시간당. 비급여기 때문에. 강남 이런 데 가면 그 정도 받겠네요. 천차만별이죠. 제가 많이 받는데 50만원 넘게 받는 데도 봤으니까. 진짜요? 네. 이제 의사 선생님 좀 유명하고 이런 뭐. 그렇죠. 이제 유명세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치료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단가는 올라갈 수, 그러니까 우리 식당 다니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비싼 식당이 있고, 뭐, 저렴한 가성비로 승부하는 시장이 이렇게. 이 보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일반 한의원이라든지, 의료보험, 한마디로 보험 청구로 먹고 살 수 있는 진료과들 있잖아요. 내과.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이 하는 뭐 한의원이라든지, 물리치료,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데는 환자만 많으면 괜찮아요. 보험 청구로 먹고 살 수 있는데, 환자 수가 적은데, 그런 데는 어차피 이제 단가는 이렇게 개인 수가가 높잖아요. 그렇죠. 좀 비급여가 높아져야 될 수밖에 없죠. 인당 수가가 예를 들면, 의료보험 물리치료 한번 받으면 3,500원이면 받아요. 본인 부담금.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1,000원만 내도 돼요. 무상은 없기 때문에. 근데 대신 이제 저희 환자한테만 받는 게 예를 들어 3,000원 받는 거지. 청구는 예를 들면 할 수 있으니까 9,000원 이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국가에서 속된 말로 돈을 안 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한 달 텀에 45일 텀이거든요. 청구하면 45일 지나면 나오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다 현금이고. 뭐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아주 뭐 새로운 소식, 오늘 들으신 분들이 듣다가 깜짝 놀라겠습니다. 이런 또 몰랐던. 제가 MSO 1세대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 안 하면 그 전략이라는 기획들을 짤 수가 없어요. 아까 했던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하시는 일 이야기 하다가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오늘 또 되게 제가 좀 유머러스한 사람인데 좀 웃음도 주고 하려는 거 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진지해지는데 진지는 드셨어요? 예, 먹었습니다. 웃지를 않으시네요. 웃으러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대표님 애청곡 한 곡 듣고 가야 되는데. 네. 어떤 노래 선곡하셨는지. 제가 요즘 제가 이 노래 좀 꽂혀가지고 제 컬러링도 막 쓰고 있고 뭐 무명 가수더라고요. 근데 한율 가수의 모두 행복해져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사가 참 요즘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같이 편하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가사가 그냥 모두 행복해져라. 주로 일상 이제 루틴 하잖아요. 루틴이나 일상에서도 좀 이렇게 힘 빠지지 말고 가사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제가 나이가 이제 55세이다 보니까 제 나이 또래 들으면 힐링되는 노래라고 할까? 최근 3개월 전부터 듣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20번 넘게 들은 적도 있어요. 되게 힐링이 돼요. 이 노래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면 너무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듣고요. 한번 꽂히면 좀 몰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경석 대표님의 모두 행복해져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